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원래는 가짜뉴스 단속반, 가짜뉴스 꼼짝 마라, 끝까지 단속한다, 이렇게 진행하던 코너인데요. 혼자니까 오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박지희 아나운서랑 둘이 더블로 진행을 하면 박지희 아나운서한테 선글라스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게 한번 월요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진료 거부 사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교육부가 나서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교육부가 나서면 끝나는 거. 왜 그런가? 지금부터 가짜뉴스 단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가짜뉴스. 조국 장관이 크게 일조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조국 딸 조민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 병원 피부과에서는 인턴을 원하니까 나를 좀 뽑아주시오 그랬대요. 미친 거지. 왜 그랬을까? 이 보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완전 재수없잖아. 일방적으로 뭐 연락도 안 했다 이런 거겠지. 내가 바로 조국의 딸이다. 의사고시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인턴하고 싶다. 진짜 싸가지 너무 없잖아. 이거를 지금 의대생들이랑, 그죠? 소위 말하면 공정을 주장하는 의대생들이랑 전공의들이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피가 끓겠죠. 피가 끓고 있을 거야. 자기들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바보들이지. 정말 가짜뉴스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이. 자기들이 지금 진료 거부하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바로 이 조국 1차 대전이 그대로 옮겨온 거라니까요. 조국 2차 대전으로. 자, 보세요. 이제 화를 돋우는 기사입니다. 소위 저들이 파업이라고 말하는 진료 거부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윤리적인 동력을 계속 조선일보는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없으니까 가짜뉴스로라도.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와중에 특정 병원 특정과의 이례적 면담, 피부과 과정,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조국 딸만 시험 봐 이렇게 하는 기사 쓴 적 있었죠. 그게 이 기사를 위한 1차 기사인 거지. 조국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까봐 좀 찾아드리고 싶은데 조선닷컴 들어가서 조국 딸 조국 의사고시라고 해야 되나? 볼게요. 여기 있잖아. 아직도 있어 이게. 자, 지금 8일 전에 쓴 기사예요. 오늘 이 기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사였어. 의대생 91%가 거부하고 있어. 너희들은 정당한 다수다. 올고든 다수야.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쓰러뜨려 줘, 이 바보 같은 의대생들아 라며 조선일보는 부추기고 있는 거야. 조민, 조국 딸은 시험 본다. 너희가 시험 만약에 보면 조국 딸처럼 되는 거야. 나쁜 놈 되는 거야. 라며 의사고시 거부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국 카드를 다시 쓰는 거죠. 끊임없이. 시험 보든 말든 그건 개인 선택의 자유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 이런 기사를 딱 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험 안 보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지난번에 시험 본다고 내가 일러 바쳤던 조국 딸 있잖아. 걔가 세브란스 가서 의사고시, 너희들은 못 보는데 걔는 의사고시 보고 나서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대 라고 학생들 보라고 부추기느라고 쓴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거짓과 위선으로 식민지 조선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신문이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잘못된 곳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야. 조선일보. 일제시대 때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몰았잖아. 조국의 청년들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잘못된 의대생들, 전공의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게 인턴이라는 것이 뺑뺑이 도는 건데, 레지던트는 좀 달라요. 레지던트는 교수와의 친분 관계가 좀 필요해. 근데 인턴은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쭉 모든 전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다 돌아야 돼. 거의 한 달 정도씩 도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힘든 거죠. 근데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교수한테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너무나 의도가 앞섰던 거지. 박상현, 황지윤 기자. 이 기사를 보고 조국 장관이 이 두 기자에 대해서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페북에다가 올렸어요. 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 의사들이 나설 차례죠. 정기양 씨, 요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최순실 관련해서 2016년 가을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했죠. 무슨 보도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그 시간에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미용 시술을 박근혜 씨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제가 가장 먼저 했었죠. 1차적으로 최순실이 자기가 봤던 의사들을 시도 때도 없이 청와대로 넣어주어서 불법으로 야매 시술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보였고, 대통령 당시 박근혜의 피부 사진을 봤을 때 그 야매 시술이 세월호 침몰 그러니까 당일, 그러니까 4월 16일 직전 저녁이나 그 오전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고, 한 6개월쯤 뒤에 이제 JTBC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 취재 라인에 있던 사람이 정기양 씨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어요. 저는 저 한동안 정기양 씨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그 불법 시술의 전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양 씨가 실제로 그 시간에 대통령 박근혜가 불법 시술을 받았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정황도 저희가 취재를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베가 전격 사의를 표했다 하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잠시 확인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베 전격 사퇴, 궤양성 대장염,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구멍이 뻥뻥 뚫리나 보지. 궤양성이면 소화기 협회, 복통과 설사 반복. 자,
아베가 물러나네요. 네. 아베가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이런 지병이 있었네, 아베가. 근데 후쿠시마에서 나온 음식물들을 자기는 매일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베가. 후쿠시마 한번 쳐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지식. 여기 후쿠시마산 음식을 자기는 매일 먹는다. 이렇게 후쿠시마 어항도 방문하고 틈만 나면 먹었어요. 후쿠시마. 후쿠시마산 음식 틈만 나면 이렇게 먹더니 아마 이게 먹방을 진짜 가장 많이 한 역대 정치인일 겁니다. 후쿠시마산 가자미 먹방. 계속 먹었어요. 후쿠시마 무조건 먹방. 후쿠시마 쌀 우유 먹방. 먹방의 대명사입니다. 그때는 사실 얼굴이 좋았어요. 응?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것도 뭘 먹어. 후쿠시마 뭘 먹는 거야 이거. 먹방 계속 먹방하면서 후쿠시마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결국은 저는 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대장염이 있었는데 악화됐다면 후쿠시마 먹방 때문이 아닌가. 자업자득 무식한 자의 최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청와대 피부과 전문의 정기양 씨. 저는 요 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에 불법 시술이 행해졌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이야기한 정황을 취재를 받고 정기양 씨의 양심 선언을 계속 유도를 해왔어요. 근데 저만 보면 피합니다. 이제는 좀 더 이상 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양 박사. 이 양반이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야. 응?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 보고 우리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들 모두에게 확인해봤다. 조국 따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 응?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바른 소리를 정기양 씨가 하시네요. 조선일보 기자는 제보가 그렇게 믿을만 하다면 차라리 조민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처음으로 이분이 올곧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조선일보는 이상한 거야, 지네가 봐도. 그래서 가판에서 뺐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판에도 없어. 이게 신문에 안 남아있어. 진짜 치고 빠지는 거 진짜 얄밉다. 그죠? 이미 이게 쫙 퍼져 있는데 치고 빠지는 거죠. 가짜뉴스 이렇게 하면 단속에 안 걸릴 줄 알고. 근데 저희는 가짜뉴스 바로 단속합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 누가 있다? 바로 조국이 있다. 조국 교수가 요새 이거 다 해주십니다. 저희처럼 게으른 기자들을 위해서 다 1일 1조 해주셔요.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찾아가 인턴 부탁했다는 완벽한 허위 기사. 지금 배달판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조선일보 종이신문 원본을 제보로 받아서 확보했어. 조선일보, 방시일보에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 민영사 들어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동기 국장 여기서 하고 있네. 좋아요했네. 보고 싶습니다, 민동기. 자, 재밌습니다. 여기 막 제보를 주고 있어요. 어디 있나요? 했더니 제보를 막 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가짜뉴스 고발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동아일보 교수진도 파업 동참.
서울대병원 내과가 문 닫는다. 이거 보통 기사가 아니거든요. 보통 기사가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가짜 기사라고 하면 아주 문제가 있죠. 일단 동아일보가 단독 걸었으니까 일단은 전 신뢰를 하고, 자,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는요, 서울대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가는 과가 서울대 내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외래 환자가 하루에 10,000명까지 되는데 40%, 한 4,000명 정도가 가는 곳이 내과예요. 그리고 죽을 병이 내과예요. 죽을 병. 다른 데는 그 좀 불편한 병이지, 주로 이 내과는 죽을 병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환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운 분들, 특히 생명의 초름을 다투는 환자들의 경우가 주로 내과를 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내과가 문 닫는다? 심각합니다. 에이, 뭐 서울대병원 말고 뭐 연대, 고대, 뭐 현대, 아산, 삼성 뭐 많이 뭐 지방에도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서울대 교수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학교, 다른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직역에 있어서 이 나름대로 하이어러키도 있지만 관계, 그리고 밥그릇의 헤게모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서울대에서 해?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는 파급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과 레지던트,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은 학생 아니잖아요. 이미 직장인이에요. 병원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병원 직원들이거든요. 저가로 수련의, 그러니까 저가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야. 예비적으로. 이 사람들은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병원이 문 닫으면은 이 파장이 되게 커지는 거고, 이 학생들은 이제 미래 의사들이니까 당장은 영향이 없죠. 근데 당장 영향이 있는 거는 이 서울대 병원처럼 교수들이 파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 내과가 문 닫는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심각합니다. 27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요 서울대 병원 내과를 문 닫게 하는 교수 세력 배후에 누가 있다? 제2차 조국 대전을 준비하는 정치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대 지비가 정치 의사잖아요. 서울대 병원에도 정치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치하의 주치의, 이런 사람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신찬수 같은 사람들, 백남기 농민을 정권 눈치 보고 외인사인데 병사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꾸미는 일이에요. 이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절감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 사람들을 민주적 제도로는 합법적으로 거세할 수가 없어. 칠 수가 없어. 힘들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 서울대 병원 내과를 문 닫게 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 K방역으로 조국 1차 대전을 승리했던 조국 패배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조국 2차 대전을 벌이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금 테러 공세를 하는 겁니다. 다소간의 저의 논리가 과장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기사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서울대병원 내과 문 닫는 이유가 여기 딱 있어요.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전임의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운 벗고 진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과 교수들이 외래를 볼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결정으로 내린 것으로 안다. 레지던트가 없으면 내과 교수들이 외래를 볼 여력이 없어. 그래서 진료를 못해.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잖아. 내과 교수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죠? 응? 한번 볼까? 얼마나 바쁜지 한번 볼까요? 내과 중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와 관련된 게 감염내과죠. 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얼마나 바쁜지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진료. 목요일밖에 없어요. 목요일 하루랑 화요일 오후 하는데 너무 전공이 없어서 바빠서 파업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른 분은 보면 수요일 오후 금요일 너무 전공의가 없어서 바빠서 파업에 가담할 수밖에 없대. 서울대 교수들이. 박완범 교수님, 이분은 진료 거부에 동참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내과가 문을 닫는다니까 따져보는 겁니다. 이분은 월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만 외래 진료를 봐. 근데 너무나 전공의들이 없어서 외래 진료를 못한대.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분은 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전공의가 없어서 외래 진료를 안 한다는 분들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창경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뭐 이런 식입니다. 다 뒤져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이틀 가량, 그것도 뭐 오후 정도 진료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교수니까 연구나 강의도 있겠구나. 강의 좀 방학이잖아, 방학.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개학해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하면 되잖아요. 더구나 서울대 교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수백 명이야, 교수가. 550명인가? 여하튼 수백 명이야. 뭐 법대 교수는 별로 많지 않죠. 정치과 교수 많지 않아요. 근데 의대는 이 전공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강의 부담이 적어요. 한 과목 정도만 하면 된대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서울의대는 한 과목 정도만 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인데다가 개학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한 과목 정도만 강의하면 되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대로 일주일에 뭐 이틀 정도 오전이나 오후 정도 근무하면 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전공의들이 없어서 외래를 못 보겠다는 취지로 서울대 대부분 위급 환자들이 가는 내과를 문 닫는다. 이거는 큰일 날 짓이죠. 자, 왜 교수들이 이렇게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꺼내느냐. 교수들은 서울대 병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요. 교수잖아.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하지만 이분들의 스테이터스, 직위는 서울대 총장이 관할 합니다. 인사권을.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교수들을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겸임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수들은 병원에서 뭐 보직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도 개의치 않아. 무섭지가 않은 거야. 보건복지부가, 이 의대 교수들은. 그죠? 누가 무서워? 교육부가 무서운 거야. 교육부 총장 위에 교육부가 인사와 관련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뺑뺑 시간이 남아도는 분들이 불법적인 파업에 가세한다고 하면 빨리 기자들이 교육부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교육부에 가서 저 교수들 불법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교육부에 물어보고 서울대 총장을 조져야 됩니다. 그러면 깨갱이에요, 깨갱. 교수들은
교수 테니어, 직을 잃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무슨 과장, 지난번에 백기환 백남기 농민 허위 진단서 관련해서도 그 백모 과장에서 직위 해제됐죠.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좋아. 과장 안 하면 상관없어. 서울대 교수직만 딱 유지하면 돼. 그럼 복지부만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의료 불법 행위, 진료 거부에 대해서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교수들이 배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서울대가 내과가 문 닫으면 대한민국 병원들이 줄줄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대형 대학병원들이. 교수들을 움직이는 건 임용권자는 총장이고 교육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육부를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들 파업 대책 교육부에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기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의대생 시험 안 본 애들, 어린애들을 좀 붙이고 있죠. 전공의, 인터넷에서 반발은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다. 순수한, 그야말로 아주 너무나 순수하게 밥그릇에 대한 열정, 콩고물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다 라고 부추기는, 그래서 학생 불이익 받으면 교수가 나설 것이라면서 아주 의로운 이 시대 교육자, 마치 최성애가 교육자적 양심으로, 가짜밖에 없는 가짜 박사 대장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표창장 자기가 발부한 적 없다라고 윤짜장이랑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프닝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이야. 이 사람이 백남기 농민 허위 진단서와 관련된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날아가지 않고 학장이 돼 있어. 왜 그래요? 아무도 이 교수직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이야. 서울의대 학장이잖아. 이 사람이. 서울의대 학장이 높을까요? 서울대 병원 원장이 높을까요? 서울의대 학장은 교수들을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이 신찬수라고 하는 과거 박근혜 정권 눈치 보느라고 백남기 선생님을 외인사를 병사라고 가짜 진단서 발급하는데 개입했던 사람이 여전히 교수들을 좌지우지하는 학장 자리에 있어. 서울대 병원 원장은요, 상대적으로 공공의료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서울대 병원 원장은요, 의사들 수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의사들 수를 늘려야 된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대 병원 원장은 병원 경영과 간호사분들 노조를 주로 상대해야 되는 입장이고, 교수는 서울의대 학장, 이 정치의사 신찬수의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나마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이 적폐들을 그래도 척결하고 있잖아. 검찰을 재면모를 갖추는 형사 공판 송무부가 주축이 되게 하는, 칼잡이들이 날뛰던 특수부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찬수라고 하는 적폐 의사가 의대 교수들을 관장한 학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의료를 강조했던 서울대 병원 원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 수를 더 뽑아야 된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서울대 병원 원장이 김연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작년 12월 21일까지 매일경제에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의사 7,600명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칼럼을. 서울대 병원 원장은 당장 내년에만 1800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정부는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10년 동안, 그것도 한시적으로. 근데 이분은 당장 내년에만 1800명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2030년부터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 체계가 혼란에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서울대 병원 원장은 고립돼 있어. 왜? 바로 이런 사람, 신찬수 같은 정치 의사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꽉 챙기고 있어. 서울의대 총장이야, 이 사람이 사실상. 근데 조중동 같은 센터신문 같은 데서 계속 빨아주고 있지. 이 사람을 키워주는 거지. 키워줘. 계속 불이익 받으면 교수가 나선다. 바로 신찬수 같은 자가, 서울의대 교수가 550명이네. 맞네. 의대 교수는 550명이에요. 강의 부담이 없어. 더구나 방학이고 개강해도 온라인으로 한 과목 정도만 강의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띄엄띄엄 월, 수, 오전 살짝 근무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공의가 없어서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파업을 해?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 신찬수라고 하는 적폐 의사 밑으로 다 줄 선 거예요. 서울의대 교수 550명.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지부를 통해서 서울대 병원 원장을 흔들 게 아니라 교육부를 통해서 서울대 의대 학장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찬수를. 기자님들 빨리 지금 교육부로 달려가십시오. 교육부에다가 질문하시고 해법을 요구할 사안입니다. 신찬수,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서울대 의대 교수들,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 맨 위에 학장이 바로 신찬수고, 신찬수가 바로 의료 적폐로 분류가 돼서 심지어 학장 임명을 노조들이 반대했던 당사자인데, 버젓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백남기 농민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적폐 신찬수가 서울의대 학장으로서 의사들의 태업 조짐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센터신문을 포함한 수구 기득권 매체들이 띄워주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서창석이 있어. 서창석. 서창석 봐야죠. 우리가 신찬수만 보는 와중에 서창석을 못 봤네. 어? 서창석이 누구냐면요, 당시 외인사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사망진단서 논란 당시에 중심에 섰던 인물이 서창석 당시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여기 사진이 안 나오네. 요 사람 생각나세요? 서창석 외인사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죠? 그 전에 박근혜 최초 산부인과 주치의였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 대통령 주치의를 했어.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여하튼 그리고 나서 서울대 병원장이 됐죠. 전형적으로 박근혜 인사였죠. 서울대 병원장 가는데 교육부에 오케이가 필요하거든. 당연히 되지.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데. 그리고 백선아 과장 나란히 앉아있죠. 웃으면서 쪼개면서. 백선아 과장에서 날라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철밥통 교수.
이 서창석 씨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창석 병원장. 2019년까지 계속 병원장 했어요. 최근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개혁이 단기간 내에 과단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민주적이야, 대한민국. 서창석. 서울대병원이 대단히 많은 부분 영리병원화 되고 있어요. 작년까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그 시일 있잖아. 시일 생각 안 나시죠? 이제 다 까먹었지 뭐. 김영재 시일 이거 넣어달라고 민원했는데 그거 막 진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잖아, 서울대 병원장이. 심지어 백남기 선생님 진단서도 개입하고. 파면 축구 기자회견 벌였잖아. 정권 교체 이후에도 2년을 더 했어요. 2년을 무려. 무려 2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리병원에 우려가 있다. 원격 의료. 이거 막아야 된다. 말로는 지금 의사들 그 진료 거부하고 있는 4대 이유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 반대거든요. 근데 이 서창석 같은 경우에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병원 영리화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려 2019년 편하게 옷 벗었어요. 2019년 언제 옷을 벗었냐면 6월 13일까지 6월까지 작년 6월까지 서울대 병원장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안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새로 등장한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라 이분은 공공의료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작년 12월까지 매일경제에다가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 특단의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제대로 된 비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서울대 병원보다는 어디라고요? 서울의대 학장이 사실상 더 영향력이 있는 거야. 교수들한테는. 그죠? 교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의대 소속으로 서울대 병원에 겸임하고 있는 거거든. 인사권은 서울대 의대에 있는 거고 교육부가 감독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와 의사 증대, 의사 수 증대를 얘기했던 서울대 병원장은 고립돼서 길을 못 피고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속하게 교육부가 나서야 된다. 자, 당시 적폐로 분류되던 신찬수 씨, 신찬수 학장이죠. 신찬수 학장은 강의 얼마나 진료를 얼마나 하나 볼게요. 화요일 오전만 하네. 자기가 지금 업무가 과중한 교수들, 전공의가 없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교수들 내과부터 닫자 서울대병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학장은 정말 과중한 업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후배들을 지지한다는 그런 신찬수 같은 의사가 있는 반면에 시골은 생각하지도 않는 파업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박현서
아산시에 있는 현대병원장인데요. 이 개업의들은 10%도 못 미쳐요. 진료 거부를. 거의 90% 이상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이를테면 박현서 현대병원장님, 의대생과 젊은 전공의 대다수가 서울 사람들이야. 응? 그죠? 그리고 시골에 올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시골에 10년 의무 복무할 의대생을 정원외로 10%더 뽑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아니 지역 의사들이 10년 의무 복무 채우면 서울로 가서 당신들 밥 좀 뺏어 먹을까 봐 그러느냐. 지역에도 술 취한 노동자든 돈 없는 외국인 노동자든 그들이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주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놈들아. 과외받아가지고 강남에서 과외받아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의대 못 가면, 사립대 의대 못 가면 지방의대를 서울에서 주로 갑니다. 걔들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오죠. 돈 벌기 위해서 의대 갔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의대 갔으니까. 처음 생각대로 그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죠.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의사 수가 OECD 절반인데 지방으로 가면은 의사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 정원에 더 뽑아서 400명, 그것도 꼴랑 10년 동안 더 뽑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시골 의사분들은 열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가짜뉴스 몇 개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